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5년 여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대형 축구 경기장에서 4만 명이 넘는 관중이 모두 일어나 한 한국인 선수를 향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날 경기는 LAFC가 패배한 경기였습니다. 그 선수는 골도 넣지 못했고 어시스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 패배의 아쉬움 대신 경기장은 뜨거운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심지어 세계적인 슈퍼스타 리오넬 메시가 그라운드에 있었음에도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단 한 사람, 손흥민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직접 지켜본 외국인 기자입니다. 오늘 그날 미국 전역을 울렸던 믿기 어려운 장면의 진실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 당일 로스앤젤레스 하늘은 석양빛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관중석 입구에서 한 할아버지가 손자를 데리고 천천히 계단을 올라오셨습니다. 얘야, 천천히 가자. 할아버지 무릎이 예전 같지 않아서 말이야. 손자가 깡충깡충 뛰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빨리요. 메시 보러 왔잖아요. 관중이 밀려드는 LAFC 홈구장은 킥오프 훨씬 전부터 웅성거림으로 가득했죠. 매점 앞에서 한 아주머니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핫도그 사요. 경기 시작하면 줄 서기 힘들어요. 알았어요. 음료수도 큰 걸로 사야겠네. 저는 외국인 기자로서 기자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주변은 10번 이름이 새겨진 유니폼과 깃발들,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휴대폰 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으신 70대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저기 10번 보이지? 메시야.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펠레를 봤던 것처럼 너도 오늘을 평생 기억할 거다. 손자는 팝콘을 우적우적 씹으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근데 저 7번 선수는 누구예요? 좋은 질문이구나. 오늘 할아버지도 알게 될 거야. 솔직히 말하면 제 시선도 처음엔 메시에게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와 한국의 스타가 한 경기장에서 마주서는 장면 누구에게나 놓치기 어려운 광경이었으니까요. 앞줄의 아주머니가 남편을 재촉했습니다. 여보, 메시 사진 좀 찍어줘요. 손주들한테 자랑해야죠. 알았어, 알았어. 근데 너무 멀어서 잘 안 나올 텐데. 경기는 시작부터 팽팽했습니다. 볼이 잔디를 스칠 때마다 관중석의 숨소리가 들릴 만큼 집중도가 높았고 태클이 부딪힐 때마다 탄식과 함성이 뒤섞였습니다. 뒤쪽에서 누군가 아이고 내 심장 하고 외쳤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부인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약 먹었어요? 먹었어. 근데 축구는 약보다 더 심장에 안 좋아. 그러나 스코어는 냉정했습니다. 전광판에는 0대1. LAFC의 패배가 굳어지던 마지막 순간 손흥민은 끝까지 스프린트를 이어갔습니다. 볼을 놓친 뒤에도 동료를 먼저 일으켜 세우고 불필요한 항해 대신 심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옆자리 할아버지가 무릎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저것 봐라. 저게 진짜 선수지. 요즘 젊은이들은 넘어지면 바로 심판한테 따지기 바쁜데 저 친구는 다르구만. 손자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할아버지, 근데 우리 팀 졌잖아요. 이거사 세상에는 지고도 이기는 게 있단다. 그런 장면들은 숫자로 기록되지 않지만 제 노트에는 굵은 표시로 남았습니다. 휘슬이 울리자 경기장의 공기는 급격히 식었습니다. 몇몇은 외투를 챙겨들고 출구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실망 섞인 웅얼거림이 통로를 타고 흘렀습니다. 어떤 아저씨는 친구에게 투덜거렸습니다. 에이, 맥주값 아깝네. 그래도 메시는 받잖아. 그것뿐이네 뭐. 저 역시 오늘은 손흥민의 날이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골도 어시스트도 없었고 팀은 패했습니다. 기자로서는 그렇게 문장을 맺을 수도 있었죠. 그때 아주 작은 소리가 제 귀를 스쳤습니다. 관중석 한 구역에서 시작된 두어 번의 박수.
처음엔 누군가 실수로 치는 박수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박수는 금세 옆줄로, 그 다음 줄로 파도처럼 번져갔습니다.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저는 고개를 돌려 관중석을 살폈습니다.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중년 남성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 곁에 아내가 따라 일어섰습니다. 여보, 왜 일어서요? 우리 팀 졌는데? 부인이 물었습니다. 남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당신은 몰라. 저 선수가 90분 내내 뭘 했는지. 몇 좌석 떨어진 곳에서는 7번이 새겨진 검은 유니폼을 입은 소년이 눈가를 훔치며 두 손을 높이 들어 박수를 쳤습니다. 한 할머니는 손자의 어깨를 토닥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방금 전까지 하품을 하던 10대들마저 뻣뻣이 일어서 손바닥을 마주쳤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딸한테도 보여줄 걸 그랬네. 실망과 탄식으로 가라앉았던 경기장은 점점 존경과 감사의 소리로 채워졌습니다. 저는 펜을 멈추었습니다. 숫자와 전술로 설명해온 제 문장들이 그 순간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상식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광경이 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패배한 팀의 선수, 그것도 무득점으로 경기를 마친 선수를 향해 경기장 전체가 일어나 박수를 보내는 장면, 제 기자 인생에서도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장면이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손흥민이 서 있었습니다. 잠시 멈춰선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두르지 않았고 과장도 없었습니다. 깊고 단정한 인사. 그가 허리를 굽히는 각도만큼 관중석의 박수는 더 커졌습니다. 박수는 곧 함성이 되었고 함성은 하나의 리듬으로 이어졌습니다. 손 이름을 부르는 파동이 경기장 상단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옆자리 할아버지가 손자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얘야, 이게 진짜 승리란다. 내가 커서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해. 손자는 이해할 듯 말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여전히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사람들이 보고 싶어 했던 건 화려한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끝까지 품위를 잃지 않는 한 사람의 태도였다는 것을. 전광판의 0대1은 기록으로 남겠지만 방금 전의 기립박수는 사람들의 기억으로 오래 남을 것임을. 그리고 제 기사 첫 문장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요. 오늘의 승리는 숫자 옆이 아니라 사람들의 가슴 속에 적혔다. 이제 왜 그 박수가 시작되었는지 그 이유를 차근차근 이야기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미약한 소리였습니다. 제 귀에도 겨우 스칠 만큼 어딘가에서 짝짝하는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옆자리에 70대 할아버지가 보청기를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고장났나?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패배가 확정된 경기에서, 그것도 무득점으로 끝난 상황에서 박수라니요. 보통 이런 순간이면 침묵이나 야유가 따르는 것이 익숙했습니다. 앞줄의 한 아주머니는 남편에게 투덜거렸습니다. 여보, 벌써 끝났어요? 화장실 다녀올 걸 그랬네. 그러나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제 시선이 옮겨간 곳에는 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더니 힘차게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옆자리 아내도 조심스럽게 따라 일어섰습니다. 당신 안 보여요? 저 7번이 90분 동안 뭘 했는지. 그녀의 표정은 떨림과 감동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손주에게 얘야, 할미도 일어서게 좀 도와줘. 젊은 청년이 얼른 달려가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마치 작은 불씨가 삽시간에 퍼져 거대한 불길로 번져가듯 박수는 순식간에 경기장 전체로 확산되었습니다. 저는 순간 혼란스러웠습니다. LAFC가 졌는데 손흥민은 골조차 넣지 못했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지? 옆에 할아버지가 제 어깨를 톡톡 치시더군요. 젊은 기자 양반, 축구를 숫자로만 보면 진짜 축구는 못 보는 거야. 내 평생 60년 넘게 축구 봤지만
저런 선수는 처음이라네. 그러나 곧 깨달았습니다. 관중들의 얼굴에는 실망이나 분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앞줄의 소년 하나가 제 시선을 끌었습니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는데 손흥민의 7번 유니폼을 입고 눈물이 맺힌 채 두 손을 모아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아이의 어깨를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아들아, 그는 패배했지만 우리 마음은 이겼단다. 아빠, 무슨 뜻이에요? 소년이 눈물을 훔치며 물었습니다.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야. 세상에는 지고도 이기는 게 있다는 걸. 그리고 소년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땡큐, 소니. 그 외침은 마치 신호탄과 같았습니다. 땡큐, 쏜. We love you, 소니. 수많은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퍼져나갔습니다. 1층 관중석, 2층 좌석, 심지어 스카이박스에 있던 사람들까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넥타이를 맨 신사, 팝콘을 들고 있던 청년,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던 노인까지 모두가 하나가 되어 손흥민을 향해 존경을 표했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한 노신사는 옆에 젊은이에게 밀했습니다. 여보게, 나 좀 일으켜주게. 이 늙은이가 저 선수한테 박수 안 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말이야. 할아버지, 제가 모시겠습니다. 순간 경기장은 패배의 냉기가 아닌 감사와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4만 명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울려 퍼졌습니다. 쏜, 쏜, 쏜. 저는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것도 잊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팬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형식적인 인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심 어린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옆자리 할아버지가 제 어깨를 다시 톡톡 치시며 말했습니다. 젊은 양반, 이걸 기사에 잘 써야 해. 이게 진짜 스포츠 정신이란 걸 말이야. 요즘 젊은이들한테 꼭 보여줘야 할 장면이네. 저는 기자가 아니라 목격자가 된 심정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펜을 쥔 손이 떨리며 노트 위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 패배가 승리가 되는 순간을 보았다. 그날 터져나온 기립박수는 단순한 경기 결과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었습니다. 패배한 팀의 선수, 그것도 무득점으로 경기를 마친 선수를 향한 박수라니 겉으로 보기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었죠. 옆자리 할아버지가 빙긋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양반, 이제야 궁금해하는군. 좋아, 내가 설명해주지. 하지만 그 이유는 경기 내내 이어진 손흥민의 태도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는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볼을 놓쳐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동료가 실수하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 등을 두드리며 격려했습니다. 앞줄의 한 아주머니가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저 선수 봤어요? 아까 우리 팀 골키퍼가 실수했을 때도 달려가서 토닥였잖아요. 우리 큰애도 저랬으면 좋겠네요. 상대의 거친 태클에 쓰러진 순간에도 그는 오히려 손을 내밀어 상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머, 저것 봐. 한 할머니가 손자를 콕콕 찌르며 흥분했습니다. 넘어뜨린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잖아. 우리 때는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안 그러더라고. 그런 장면 하나하나가 관중들의 마음을 울렸던 겁니다. 저는 기자석 모니터에 비친 장면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전반 20여 분, 그는 공을 뺏기고도 끝까지 압박을 이어가다 동료를 향해 주먹을 움켜쥐며 괜찮다는 듯 웃어주었습니다. 저거 봤어? 중년 남성이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실수한 애한테 웃어주잖아. 우리 회사 부장님도 저랬으면 좋겠어. 후반 막판, 체력이 한계에 다다른 순간에도 전력 질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아저씨가 맥주를 내려놓으며 감탄했습니다. 저 나이에 저렇게 뛴다고. 나 같으면 벌써 쓰러졌는데. 결국 공을 빼앗겼지만 그는 쓰러진 동료를 가장 먼저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심판에게 불필요한 항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어이쿠. 할머니가 입을 가렸습니다. 저런 점잖은 젊은이가 어디 있어?
요즘 애들은 조금만 잘못돼도 막 소리 지르고 난리인데. 많은 스타들이 흔히 보여주는 과격한 몸짓, 고함, 불만 대신 그는 묵묵히 다시 뛰었을 뿐입니다. 그 모습은 미국 팬들에게 낯설었습니다. NBA나 미식 축구 무대에서는 심판에게 항의하고 동료를 탓하는 장면이 흔합니다. 맞아요. 젊은 청년이 여자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어제 본 농구 경기 생각나. 스타 선수가 심판한테 욕하면서 난리 쳤잖아. 근데 저 선수는. 하지만 그날 경기장에 선 한국 선수는 달랐습니다. 침착했고 성실했고 끝까지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휘슬이 울리자 손흥민은 누구보다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승리하지 못한 책임을 홀로 짊어지듯 깊고 단정하게 허리를 숙여 팬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VIP석의 한 노부인이 손수건을 눈가에 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런 겸손한 스타는 처음이야. 그 말에 옆자리 손녀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멋지죠? 노부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멋지다 못해 아름답구나. 할머니, 사진 찍어드릴까요? 손녀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니다, 얘야. 이건 눈에 담아야지. 사진으로는 저 마음이 안 담긴단다. 바로 그 깨달음이 경기장 전체를 흔든 것입니다. 팬들은 직감했습니다. 저 선수는 골로만 평가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 진정한 스포츠맨이다. 곳곳에서 비슷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저게 진짜 프로야. 맞아, 저게 프로지. 60대 아저씨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아이들이 본받아야 할 사람이다. 한 엄마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잘 봐뒀니? 저렇게 사는 거야. 승부보다 중요한 게 있구나. 백발의 신사가 넥타이를 매만지며 감탄했습니다. 60년 인생에 오늘 처음 배우는군. 그렇게 존경과 감동이 합쳐져 거대한 파도로 번졌고 마침내 경기장은 하나의 거대한 합창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수만 명의 손뼉이 만들어낸 박수 소리는 단순한 응원이 아니라 존경과 감사 그리고 감동의 언어였습니다. 저는 노트에 크게 적었습니다. 오늘 승부를 넘어선 가치를 배웠다. 옆자리 할아버지가 제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잘 쓰게, 젊은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야 할 이야기야. 경기가 끝난 다음 날 미국 언론들은 일제히 손흥민의 이름을 헤드라인에 올렸습니다. 커피숍에서 신문을 펼친 할아버지가 안경을 벗으며 놀라워했습니다. 어이쿠, 이게 일면이네. 옆에 앉은 친구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진 선수가 일면이라니까. 스포츠 전문 채널 ESPN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LAFC는 패배했지만 손흥민은 그라운드 위에서 진정한 승자가 되었다. 뉴욕타임스 역시 스포츠면 일면에 그의 사진을 실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박수받은 이유, 축구를 넘어선 인간성. 지하철에서 이 신문을 읽던 한 아주머니가 옆자리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어머, 이거 봐요. 진 선수가 일면이래요. 세상 참 많이 변했네. 저는 그 신문을 집어들고 한동안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패배한 선수가 승자보다 더 큰 지면을 차지하는 경우를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었습니다. 기자실에 모인 동료들 역시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넘게 기사를 썼지만 이런 건 처음이야. 옆 책상에 백발 선배 기자가 안경을 벗고 눈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 펠레 은퇴 경기 취재했는데 그때 이후로 처음 보는 광경이네. 현지 방송의 앵커들조차 감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한 앵커는 생방송에서 목소리를 떨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으로 패배한 선수가 승리보다 더 큰 감동을 주는 순간을 보았습니다. 옆자리 여성 앵커는 눈시울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라, 괜찮아요? 남자 앵커가 물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하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 광경을 보던 저는 기자가 아니라 한 명의 시청자로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SNS 반응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트위터에서는 경기 종료 30분 만에 스탠딩 오베이션, 소니, 기립박수라는 해시태그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 IT 회사 직원이 사무실에서 소리쳤습니다. 대박! 벌써 트렌드 1위래요. 옆 칸막이 너머로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뭐가요? 손흥민이요. 어제 경기 보셨어요? 순식간에 100만 건이 넘는 게시물이 올라왔고 경기장에서 직접 찍은 영상과 사진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댓글은 하나같이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의 진짜 주인공은 메시가 아니라 손흥민이었다. 승리보다 중요한 건 태도라는 걸 다시 배웠다. 아이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장면이다. 카페에서 휴대폰을 보던 한 엄마가 남편에게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우리 아들도 봐야겠어요. 요즘 게임에서 지면 막 짜증내고 그러잖아요. 그 글들을 읽으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 언론이 여전히 득점과 기록만을 강조하던 것과는 달리 해외 팬들은 손흥민이 보여준 태도와 품격을 정확히 보아내고 있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는 가족 단위 관중들의 사진이 줄을 이었습니다. 아이가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환하게 웃는 사진 밑에는 이런 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는 진짜 영웅을 만났다. 한 엄마가 이 사진을 보며 어머, 우리 애도 저렇게 찍을 걸 그랬네. 심지어 한 할머니는 손자와 함께 찍은 사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80년을 살았지만 이런 선수는 처음이다. 할머니, 80년이나 사셨어요? 댓글이 달렸고 할머니는 답글로 그래, 얘야. 그래서 더 잘 알지. 저런 사람은 정말 귀하단다라고 적었습니다. 틱톡에서는 경기 장면이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짧은 영상 하나가 수백만 명에게 공유되며 패배 속에서 탄생한 존경의 순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10대 소녀가 영상을 보며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벌써 500만 뷰래요. 그래. 뭔데? 설거지하던 엄마가 물었습니다. 손흥민이요. 우와, 진짜 멋있어요. 이 모든 반응은 결국 하나의 의미로 모아졌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한국 출신의 스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국 사회가 존경할 만한 가치와 태도를 보여준 진정한 스포츠맨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렸습니다. 옆 책상 선배가 커피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뭐라고 쓸 거야?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실을요. 그리고 제 기사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오늘 한 선수가 패배로 승리를 만들었다. 경기 전만 해도 경기장의 주인공은 분명 메시였습니다. 유니폼 곳곳에 새겨진 10번, 알비셀레스테 색깔의 깃발, 그리고 메시. 를 연호하는 목소리가 경기장 전체를 울렸습니다. 한 할머니가 손녀에게 자랑스레 말했습니다. 얘야, 할머니가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나서 다행이지. 메시를 우리 선수라고 부를 수 있잖니. 손녀가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그래도 메시는 메시야. 할머니가 깃발을 힘차게 흔들었습니다. 사실 관중 대부분은 메시를 보러 온 사람들이었죠. 저 역시 주변 좌석에서 만난 팬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오늘 경기 기대되시나요? 돌아온 대답은 하나같이 같았습니다. 메시를 직접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한 아저씨는 흥분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아내한테 휴가 내달라고 사정했어요. 메시는 꼭 봐야 한다고요. 옆자리 청년이 거들었습니다. 저도요. 어제 밤샘 근무하고 바로 왔어요. 졸려 죽겠지만 메시 보면 다 깰 거예요. 하지만 경기가 끝나갈 무렵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패배라는 결과 앞에서 팬들은 의기소침해졌지만 손흥민이 마지막까지 보여준 태도와 겸손한 모습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겁니다. 특히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 아르헨티나 출신 중년 남성은 경기 내내 메시 깃발을 흔들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모스 메시, 바모스. 그는 목이 쉴 정도로 응원을 외쳤었죠. 그런데 손흥민이 관중석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하는 순간 그 남성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시는 축구의 신일지 몰라도 저 한국 선수는 인간의 본질을 보여줬습니다. 정말요? 제가 놀라 되묻자 그는 깃발을 천천히 내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넘게 아르헨티나 축구만 봤지만 오늘 처음으로 다른 나라 선수한테 박수를 칩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옆에 있던 젊은 팬들은 박수를 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메시 is great, 바손 is special. 한 청년이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야, 이거 찍어. SNS에 올려야 돼. 메시 팬들이 손흥민한테 박수 치는 거. 미친, 누가 믿겠어? 그러니까 찍어야지. 증거 남겨야 해. 그날의 메시 팬들은 더 이상 단순히 라이벌 팀 선수를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손흥민은 상대 선수가 아니라 존경할 만한 인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앞줄의 할머니가 손녀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저 7번 선수 이름 뭐래? 손흥민이요, 할머니. 흥민. 잘 기억해뒀다가 할머니 친구들한테도 알려줘야겠다. 손녀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근데 메시는요? 메시는 메시고 손흥민은 손흥민이지. 둘 다 좋은 거야.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런 반전은 흔치 않습니다. 보통 스포츠 팬들은 자기 팀, 자기 스타에게만 충성을 보내죠. 뒷줄의 한 아저씨가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야, 내가 20년 넘게 메시 팬인 거 알지? 근데 오늘 처음으로 다른 선수 유니폼 사고 싶어졌어. 설마 7번? 그래, 7번. 하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메시를 사랑하던 팬들마저 손흥민 앞에서는 기립박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생일 선물로 손흥민 유니폼 사줄까요? 당신 정신 차려. 우리 아들 메시 팬이잖아. 알아요. 근데 둘 다 사주면 안 돼요? 아이한테 좋은 교육이 될 것 같은데. 남편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그렇네. 오늘 저 선수 보면서 나도 많이 배웠으니까.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축구가 아니라 인간성의 승리가 쓰인 날이다. 옆자리 아르헨티나 남성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기자 양반, 이거 꼭 기사에 써주시오. 메시 팬들도 손흥민을 사랑하게 됐다고. 이게 진짜 스포츠 정신 아니겠소?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대답하자 그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다시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 로비에서 신문을 펼쳤습니다. 밤새 기사를 쓰느라 뜬 눈으로 지새운 탓에 진한 커피가 절실했습니다. 로비 소파에는 70대 할머니가 손녀와 함께 앉아 태블릿을 보고 계셨습니다. 얘야, 어제 그 선수 기사 나왔나 봐봐. 할머니, 한국 기사요? 아니면 미국 기사요? 둘 다 봐야지. 뭐가 다른지 궁금하잖니. 그런데 가장 먼저 제 눈에 들어온 한국 언론의 헤드라인은 너무나도 낯설었습니다. 손흥민, 무득점 패배 아쉬움 남긴 경기. 짧고 건조한 기사. 숫자와 기록만을 나열한 보도는 제가 경기장에서 온몸으로 느낀 그 감동과는 전혀 닿아 있지 않았습니다. 골을 못 넣었으니 실패라는 건가? 저도 모르게 신문을 탁자 위에 내리쳤습니다. 옆 테이블의 중년 남성이 신문을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쯧쯧, 이게 기사야. 어제 뭘 봤길래? 그 순간 옆 테이블에 있던 톰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뭘 그렇게 심각하게 봐? 한국 기사예요.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본 것과는. 정말? 어디 봅시다. 톰이 신문을 가져다 읽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기자는 어제 다른 경기를 본 모양이군요. 정말 달랐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언론은 정반대의 반응을 내놓고 있었으니까요. LA 타임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패배한 경기에서 손흥민이 보여준 인간성, 그것이 미국을 울렸다.
BBC는 손흥민의 미소와 존중이 경기장을 바꿨다라는 칼럼을 실었습니다. ESPN은 그의 기립박수 장면을 메인 화면 첫 화면에 걸어두었습니다. 그 기사를 읽는 순간 저는 어제의 함성이 다시 귓가에 울려오는 듯 했습니다. 톰이 휴대폰으로 기사를 찾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기사죠. 우리가 어제 본 그대로. SNS 반응은 더욱 극명했습니다. 한국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득점 없는데 왜 호들갑이냐는 냉소적인 댓글도 보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골이 전부는 아닌데. 로비에서 휴대폰을 보던 젊은 청년이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야, 이 댓글들 봐. 완전 이상한데. 뭔데? 골 못 넣었다고 욕하는 사람들 있어. 어제 경기를 제대로 본 건지 모르겠네. 하지만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트위터에는 경기 종료 30분 만에 소니 스탠딩 오베이션 이라는 해시태그가 전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수많은 영상과 사진이 올라왔고 댓글에는 이런 문장들이 이어졌습니다. 손흥민은 경기에서 졌지만 마음에서 이겼다. 아이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최고의 장면이었다. 우리가 본 건 축구가 아니라 인간의 품격이었다. 저는 그 글들을 읽으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국인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이름 손흥민이 오히려 해외에서는 더 크게 평가받고 있었던 겁니다. 로비의 할머니가 손녀에게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봐라, 얘야. 외국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알아보네. 할머니, 부끄러워요. 왜 우리만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말이다. 가까운 데 있는 보석은 보물인 줄 모르는 법이란다. 한 프랑스 기자의 글도 눈에 띄었습니다. 30년 축구 취재를 했지만 이런 선수는 처음이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언론까지 앞다투어 손흥민을 조명했습니다. 이건 뉴스가 아니라 현상이야. 한 선배 기자가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기자는 기록을 쓰지만 사람들은 기억을 남깁니다. 한국 언론이 득점과 기록에만 매달리는 동안 해외 팬들은 손흥민이라는 이름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제목을 다시 썼습니다. 골보다 위대한 것을 본 날. 톰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완벽해. 그게 어제의 진실이야. 로비의 할머니가 일어서며 손녀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집에 가서 할머니 친구들한테 다 알려줘야겠다. 손흥민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말이야. 할머니, 근데 친구분들 이미 다 아시지 않아요? 아니야. 진짜로 얼마나 대단한지는 모르실 거야. 할머니가 제대로 알려드려야지. 저는 다시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어제의 이야기는 반드시 제대로 전해져야 했으니까요. 경기가 끝난 뒤 손흥민은 한참이 지나서야 라커룸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20분 가까이 기다리던 기자들은 그제야 일제히 몰려들었죠. 한 젊은 기자가 옆 선배에게 속삭였습니다. 선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샤워하고 정리하는 시간이지. 기다려. 근데 저렇게 많은 기자들이 패배한 선수 인터뷰 기다리는 건 처음 보는데요. 그는 특유의 미소를 지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보여드린 게 없는데요. 그 순간 기자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까지의 경기장이 바로 그가 만들어낸 장면으로 들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골도 못 넣었잖아요. 그의 진심 어린 대답은 농담이 아니라 겸손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펜을 멈춘 채 그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패배 속에서도 스스로를 낮추는 태도, 그것은 요즘 보기 드문 풍경이었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오늘 미국 팬들이 패배에도 불구하고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순간 현장은 고요해졌습니다. 손흥민은 잠시 고개를 숙여 생각하더니 차분히 말했습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팬들은 결과보다 선수가 어떤 태도로 경기에 임하는지를 본 것 같아요. 저도 그저 최선을 다하려 했을 뿐입니다.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니 옆에 있던 베테랑 기자가 메모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옆자리 인턴 기자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졌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그 말의 울림에 잠겼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축구는 골과 승리가 중요하지만 저는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승리와 패배는 금방 잊히지만 존중과 신뢰는 오래 남으니까요. 기자실 곳곳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거 명언이야. 저런 말을 직접 듣게 될 줄이야. 뒤쪽에서 한 기자가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야, 이거 내일 일면 타이틀감이다. 당연하지. 저런 인터뷰를 안 쓰면 그게 기자냐? 그의 짧은 발언은 수많은 기자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분위기를 풀려던 한 기자가 농담처럼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진짜 승자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손흥민은 잠시 웃더니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팬들이요. 그리고 축구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순간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팬들이라고. 축구 그 자체라고. 기자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중 한 백발의 노 기자는 조용히 안경을 벗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50년 취재했지만 저런 대답은 처음 듣는다. 옆에 젊은 기자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선배님 괜찮으세요? 아니, 괜찮아. 그냥 감동적이어서 말이야.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제의 기립박수가 단순한 감동이 아니었음을. 그것은 경기장의 순간을 넘어 인간의 품격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음을. 인터뷰가 끝나고 돌아서던 손흥민에게 한 젊은 기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가갔습니다. 선수님, 사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부터 팬이 됐습니다. 손흥민은 웃으며 흔쾌히 사인을 해주었습니다. 기자님도 팬이실 수 있죠? 그 대답에 기자들 사이에서 웃음과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도 사인 받자고 할까? 야, 우린 기자잖아. 기자도 팬 될 수 있지. 한 중년 기자가 농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받고 싶은데. 집사람한테 자랑해야지. 선배, 부끄러운 줄 아세요? 뭐가 부끄러워? 이런 선수 만나는 게 평생에 몇 번이나 되겠어? 웃음 속에서도 모두가 알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취재가 아니었다는 것을. 톰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오늘 기사 쓰기 힘들겠는데. 감동을 글로 다 담을 수가 없어. 저 역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건 기록이 아니라 한 인간의 진심이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나도 그날의 기립박수는 제 귓가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영상을 다시 틀어보면 여전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또 그 장면 보는 거야? 아내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응, 자꾸 보게 돼. 저는 화면 속 손흥민의 모습을 놓치지 않으려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뒤에서 제 어깨를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당신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 됐어요. 매일 저 영상만 보고. 미안, 그런데 볼 때마다 새로운 게 보여. 그래요? 뭐가요? 진심이. 경기 결과는 기록으로만 남았지만 관중들의 박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커피숍에서도 지하철에서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번에 그 손흥민 경기 봤어? 아, 그 감동적인 거. 완전 눈물 났다니까. 한 카페에서 대학생들이 노트북으로 영상을 보며 대화했습니다. 선배, 이거 레포트 주제로 쓰면 어때요? 신뢰에 대한 거? 네, 패배 속에서 신뢰를 얻은 사례로요. 좋은데? 교수님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 왜 패배한 선수를 향해 수만 명이 박수를 보냈을까? 왜 미국 전역이 그의 이름을 외쳤을까? 그 답은 단순했습니다. 손흥민이 보여준 건 실력보다 더 큰 가치, 바로 신뢰였기 때문입니다. 이기든 지든 그는 늘 똑같았습니다. 팬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동료를 격려하며 상대를 존중하는 모습. 그 일관된 태도는 시간이 흐르며 거대한 힘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뢰였습니다. 한미국인 노펜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손자를 데리고 경기장을 찾았던 그는 눈물을 훔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손흥민을 통해 스포츠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삶의 교훈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다. 손자에게 저 선수처럼 살라고 말해주고 싶다. 그 할아버지의 손자가 물었었죠. 할아버지, 손흥민 선수는 왜 골을 못 넣었는데도 박수를 받아요? 얘야, 세상에는 골보다 중요한 게 있단다. 그게 뭔지 너도 크면 알게 될 거야. 그날 손흥민은 패배한 선수가 아니라 진정한 선생이었습니다. 경기를 넘어 사람들에게 존중과 신뢰의 가치를 가르쳐 준 것이죠. 톰도 전화를 걸어와 말했습니다. 30년 넘게 기자했지만 이런 건 처음이야. 이건 기록이 아니라 인생의 교훈이야. 톰, 당신도 그렇게 느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내 딸한테도 그 영상 보여줬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가르쳐 주고 싶어서. 저는 기사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신뢰는 무너지기 쉽지만 회복엔 진심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진심을 보여준 이름이 손흥민이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좋은 문장이네. 당신이 쓴 것 중 최고야. 정말? 제가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정말이에요. 당신 기사 중에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건 처음이에요. 다음 날 제 기사는 일면에 실렸습니다. 신문을 읽던 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기사를 읽어주었습니다. 얘야, 이렇게 사는 거란다. 할아버지, 신뢰가 뭐예요? 손자가 물었습니다. 신뢰는 말이야. 오래오래 쌓아야 하는 거란다. 저 손흥민 선수처럼 말이야.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패배도 때로는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심은 결국 통한다는 것. 손흥민이 그날 전해준 교훈이었습니다. 그날의 박수 소리는 여전히 제 귀에 맴돌고 있습니다. 아마도 평생 잊지 못할 가장 위대한 순간일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당신 이 기사 쓰면서 뭘 배웠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진심이 가장 강한 힘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것.